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미야자키 교육리그에서 우리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배우러 간 거죠. 거기서 경기들 한번 취합해 봤습니다. 정보량이 아무래도 이게 뭐 중계가 있다라거나 뭐 그런 부분이 기록지가 세세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량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도 어떻게든 좀 긁어 모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삼성과 한화이글스 연합팀이죠. 한화이글스 20명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10명 이렇게 30명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 그쪽에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 10명, 두산 베어스 20명, 그렇게 두 팀이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현재 이제 14경기에서 2승 1무 11패입니다. 두 팀 다 공교롭게도 성적이 똑같아요. 우리 최하위에 공동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승패가 중요한 리그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보다 어쨌거나 한 수 위에 일본의 어떤 젊은 투수들, 뭐 1.5군 투수들, 1군의 투수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수건 타자건 한 수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민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우 선수가 직전 경기 28일 경기, 그러니까 그제 경기였네요. 거기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2이닝 동안 2와 3분의 2이닝 동안 투구수 66구, 투구수가 조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4사구도 이제 3개를 기록했고, 피안타 6개를 맞으면서 5점을 이제 실점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김민우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는 좋지 않았지만 그 직전 두 번의 경기에서는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3이닝 1실점을 했던 경기도 있고, 그 전 선발 등판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건 김민우 선수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 팀의 1선발, 뭐 문동주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4선발 5선발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서 이닝 먹어줄 수 있고, 뭐 그러면서 뭐 두세 경기에 한 번 정도 호투를 또 해줄 수 있고, 그렇게만 해줘도 팀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거다라고 봤을 때 김민우 선수가 어쨌건 부상으로 시즌 초에 이탈이 되었던 상황에서 잘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김민우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지고 있고요. 본인도 절치부심해서 살도 많이 뺐다고 하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승혁 선수 역시 내년 시즌에 선발 경합을 시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선발로 나왔는데 5이닝 동안 4실점, 또 한 경기에선 4이닝 동안 3실점. 뭐 이제 이렇게만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잘 던진 거다 못 던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뭐 딱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인상적인 피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서현 선수 역시 선발로 많은 이닝을 이제 소화해내고 있는데 4이닝 동안 2실점한 경기도 있었고 3이닝 동안 2실점한 경기도 있었는데 볼넷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마다 볼넷을 조금씩 내주는 모습이에요.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안타를 맞는 것도 있겠지만 볼넷을 줄여야 되잖아요. 몸에 맞는 볼 줄이고 볼넷을 줄이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기량을 발휘해줄 수가 있는 충분한 어떤 구위를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서현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 많은 투구를 하면서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스프링 캠프도 김서현 선수에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올해 이렇게 잘 배워서 내년 시즌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투수들 중에 인상 깊은 선수들이 꽤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양경모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오는 경기마다 무실점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투구인데, 양경모 선수 소개를 해드리면 2022 드래프트죠. 문동주 선수 드래프트인데 2차 4라운드 출신입니다. 천안 북일고 출신의 우한 투수고 140km 후반에서 150km대까지도 나오는 페스티벌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지금 이제 1이닝 정도씩 투구를 하면서 구위도 조금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구속은 좋은데 좀 맞아나가는 타구들이 있다. 구속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변화구의 완성도도 그렇게 좋지 않은 투수고, 제구도 좀 한가운데 몰리기도 하고, 뭐 공의 회전도 그렇게 뛰어난 투수는 아니었는데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경모 선수가 1이닝씩을 이제 투구를 하면서 내년 시즌 1군 무대에서 불펜 자원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투구를 해주고 있고요. 정희왕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 정희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2군에서 뭐 노히터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볼삼비가 좋지 않았던 투수인데 지금 일본에 가서는 미야자키에 가서는 볼넷을 좀 최소화하면서 점수 주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본인 이야기로는 선발에 나설 때보다 불펜에 나설 때가 더 본인의 구위를 더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1군에서 어떻게 보면 정희왕 선수도 불펜에서 모습을 비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들게 해주는 미야자키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지수 선수도 불펜에서 틈틈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남지민 선수도 이제는 선발 욕심 버리고 불펜으로 전환하려는 게 아닌가라 싶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지민 선수.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실책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좌완인 이충호 선수도 1이닝씩 나오면서 1이닝 무실점 경기 제가 확인한 바로는 3경기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이닝씩 이렇게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좌완이 부족한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이충호 선수가 어차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경험치를 많이 쌓아내서 내년 시즌부터 하나이글스에 큰 힘이 돼준다면 뭐 천군만마가 되겠죠. 자, 타선 쪽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민준 선수가 가장 돋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큰 선수인데요. 유격수로 주로 계속 출전을 하면서 실책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 멀티히트를 친 경기도 있었고 뭐 일본 투수에게 홈런을 친 경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민준 선수가 어쨌건 빠른 볼에는 상당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변화구 대처가 중요할 텐데 내년 시즌에 만약에 1군에서 선보일 기회가 있다면 이민준 선수가 그런 부분도 또 이제 경험 잘 쌓아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주석 선수라든지 김인환 선수는 연차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주고는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사실 뭐 미야자키에 가서 뭘 배워오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타격 밸런스 유지하면서 내년 시즌에 1군 무대에서 경기를 뛰었을 때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김인환 선수, 하주석 선수 모두 이제 여전히 연차가 많이 쌓여있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구 대처가 잘 안되는 선수들이잖아요. 자, 유로결 선수 역시 매경기 안타를 쳐내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외야수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유로결 선수는 뭐 퓨처스에서나 뭐 교육리그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더 이상 뭘 보여주고 증명할 것이 있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군에 올라왔을 때 정신적인 부분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이제 본인의 좋은 툴들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건 유로결은 하위 리그에서는 뭔가 더 이상 보여줄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군에 올라왔을 때 본인의 어떤 포텐셜을 폭발해 주느냐 아니면 거기서 또다시 실패를 해서 도태되고 마느냐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현빈이라든지 이진영 같은 선수는 그리고 이제 불펜인 김규현 투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1군 풀시즌을 소화하고 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시즌 막판까지 치르고 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출전 경기가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현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 이제 주전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매 경기 막 주전으로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뭘 배운다라기보다 컨디션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 이 두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야수들이 어쨌거나 좋은 투수들을 많이 상대를 해보면서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실책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수비수들도 그렇고 하나이글스의 내야수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보니까 미야자키 그 구장의 경기장의 흙이 우리나라 야구장이랑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흙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또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책이 많은 이유가 되지는 않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뭐 타구의 질도 다를 것이고 한데 이건 그냥 액면 그대로 수비를 못해서 실책을 많이 한다라고 느끼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린 선수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민우 선수가 부활을 꿈꾸고 있다. 김서현 선수도 계속해서 투구 리듬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민준 선수가 자신감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미야자키 최대 수확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끝물에 다다르고 있고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장소 미야자키에서 마지막 이제 1군들 마무리 훈련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뉴스가 나오면 제가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제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조사를 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